원. 원의 정의부터. 원의 정의가 뭐예요? 원의 정의는 평면에서 한 정점 위로부터, 한 정점으로부터. 한 정점을 예를 들어서 이걸 A, B, A, B 좋아요? A, B라고 할게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같은 거리?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3이면 여기서도 3, 여기서도 3만큼 떨어진 이런 점들의 자치. 이쪽으로도 거리가 3인 이 점의 자치. 이쪽으로도 거리가 3인 이 점의 자치. 이쪽으로도 거리가 3 이렇게.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런 점들을 모으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원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의 자치, 이 동그라미를 삼는 원이라 그래요. 얘기해보세요. 이거 얘기할 줄 알아요. 시작. 외우는 게 아니잖아. 너부터 야 지금 들었으면 되지 않니?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컴파스요. 컴파스 알아요? 컴파스? 한 정점, 이게 뾰족한 게 그 한 정점. 같은 거리에 있도록 만들려고 돌리잖아요. 꽤 많이 하던데. 어디에 나오더라? 그럼 얘기해도 되죠? 방송사 이름 얘기해도 되죠? SBS의 그 미운 우리 새끼. 거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김건모 씨가 나오는데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인가? 김은국 씨 생일 그 화환을 꽤 됐어요? 제가 저 케이블 TV 봤나 보다 그러면. 그거 할 때 보면 원으로 잘라요. 김건모 씨가. 그러니까 EBS를 들은 거죠. 가운데다가 딱 잡고 그때 그렇게 했었죠. 그죠? 이거 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실로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리더라고. 정확하게 뭐라 한 거야? 원의 정의를 알고 있는 거야.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실의 길이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점의 자치가 바로 원이다. 그게 바로 이 원의 정의예요. 그때 이 한 정점을 사람들 뭐라 그러게? 이걸 중심이라 그래. 이게 중점이 아니에요. 따라해봐. 중심.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중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거리. 아까는 같은 거리를 다 3만큼 떨어졌다는데 이 같은 거리를 이 원에서 뭐라 그런다. 시작. 반지름이라고 그러고 반지름이 영어로 radius예요. radius. 맨 앞 글자 R을 이용해서 보통 반지름을 R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지름의 반쪽이라는 느낌으로 지름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잖아. 근데 영어는 반지름, radius입니다. 반경이라고 그러죠. R.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바로 중심이 얼마고 시작?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시작? R인 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해석기야.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원의 방정식이든 직선의 방정식이든 포물선의 방정식이든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든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점이 움직여서 생기는 자체 방정식이라고 그랬고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의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한 번 더. 도형의 방정식이 뭐라고?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이랑 얘기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라고. 포물선의 방정식도 그 포물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 X좌표, Y좌표 어떤 점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모든 점들의 X좌표랑 Y좌표의 일정한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 되고 그게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기도 하고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기도 하고 그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만들 때 이 도형,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놓고 X좌표, Y좌표 다른 말로 시작.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았잖아요.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었다고. 기억나요? 이런 거였잖아요.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찾았어?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놓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았죠. 어떻게 찾았어요? 이렇게 찾았잖아요. 기억나요? 기울기 M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이므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분자는 대각선으로 곱한 것과 같다 해서 Y-B는 M에 대해서 X-A. 그래서 X, Y 사이 관계식을 찾으면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그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놓고 X란 글자랑 Y란 글자 사이 관계식을 찾으면 그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을 만들 텐데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도 똑같다라는 거지. 그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놓고 X란 글자랑 Y란 글자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X와 Y의 사이의
이 XY 관계식을 어떻게 찾냐면 주어진 이 조건 뭐야? 그렇죠. 이게 반지름이라고 그러지. 이게 반지름 R이잖아요. 뭐랑 뭐 사이의 거리가? A, B. 중심과 X, Y. 이 거리가 R이라는 걸 쓰면 된다. 그런데 수학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으로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 이것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고 그것이 바로 반지름 뭐가 된다? R이 된다. 이렇게 써버리니까 결국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끝!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안 예쁘잖아요. 다듬자고. 뭐가 안 예뻐 지금? 루트가 싫잖아. 어차피 좌변도 양수고 우변도 양수니까 양변을 그냥 제곱해버리자고. 동치라고. 원래 있던 식이라. 좌변도 제곱했으면 우변도 제곱해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잘 들으세요. X에 관한 완전제곱식과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이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좌변은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 어떻게? X에 관한 완전제곱식과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이 합으로 돼 있고 우변은 반지름 제곱. 반지름? No. 반지름 제곱. 반지름? No. 반지름 제곱. 반지름이라고? 아니. 반지름 제곱. 좌변은 뭐라고요? X에 관한 완전제곱식과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의 합. 우변은 반지름 제곱.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중심과 반지름 찾을 수 있겠죠? 중심과 반지름. 중심의 좌표. 반지름.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아까 중심이 이거였지. A, B였지. 어디서 나올까? 그렇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벗긴 거니까 결국은 잘 들어요. X에 관한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중심의 X좌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Y값 이게 얼마예요? B잖아요. 그게 바로 중심의 Y좌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얘를 0으로 만드는 Y값을 이용해서 중심의 좌표를 만들 수 있고 반지름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죠.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예요. R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얼마 시작? R 이렇게 처리하시면 결국 중심의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임을 알 수 있다. 다시 원의 방정식 좌변 X에 관한 완전제곱식 우변 좌변은 X에 관한 완전제곱식과 Y에 관한 완전제곱식 우변은 반지름 제곱 형태로 생겼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잘 보세요. (2,-1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의 방정식을 세워라 그러면 곧바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좌변은 X에 관한 완전제곱식,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인데 여기에 중심이 2,-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좌변이. 왜? 좌변에 있는 X에 관한 완전식을 0으로 만든 X값이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 부호를 살짝 바꿀 거 아니에요. 이렇게.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Y값 중심의 Y좌표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Y 플러스 1의 제곱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바라보면서 좌변을 만들 수 있고 우변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반지름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반지름이 4라 그랬으니까 4를 제곱해서 뭐라고 쓰면 돼요? 시작. 16. 이게 끝이에요. 좌변은 X에 관한 완전제곱식, Y에 관한 완전제곱식 합. 우변은 반지름 제곱. 그러니까 중심을 바라보면서 좌변을 만들 수 있고요. 우변도 만들 수 있으니까 원의 방식 끝났다. 이번엔 거꾸로도 돼야 돼요. 거꾸로도. 원의 방정식을 보고도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볼까?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Y-3의 전체의 제곱 이퀄 9. 중심의 좌표 한번 찾아볼까요? 반지름 한번 찾아볼까요? 찾을 수 있을까? 중심의 좌표 어떻게 찾아? X에 관한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든 X값 0.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든 Y값 3. 반지름의 길이는 얘가 반지름 제곱이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겠지. 시작. 3 이렇게. 그래서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5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도 마찬가지죠. 중심의 좌표는 X좌표는 0, Y좌표는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반지름은 얘가 반지름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루트 5다. 그러니까 루트 5가 반지름이고
그다음에 0,-3인 중심인.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라 그러면 이 원을 좌표평면 위에서 직접 그려보라 그러면 그릴 수도 있어야죠. 0,-3이 중심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바로 중심이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이 루트 5니까 2보다 좀 커요. 근데 이 길이가 지금 3이잖아. 그럼 2보다 좀 크다면 한 이 정도에서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원의 방정식이다. 정확하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 원을 직접 좌표평상에다가 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생김새. 좌변은 x에 가는 완전제곱이고 y에 가는 완전제곱이 합. 우변은 반지름 제곱. 그리고 원의 방정식을 찾을 때 필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딱 두 가지 요소. 시작. 중심과 반지름 두 가지를 알면 된다. 중심과 반지름 두 가지를 가지고 언제든지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직세 방정식 세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시작. 기울기와 지나는 점. 원의 방정식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중심과 반지름. 2차 함수는 꼭지점과 그래프꼴. 분수 함수는 정근선의 교점과 그래프꼴. 무리 함수는 시작점과 그래프꼴. 다 어떤 도형을 공부했으면 해석기하적으로 무조건 다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도형을 정복하기 위해서. 근데 원은 뭐다? 시작.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언제나 원의 방식을 세울 수도 있고, 거꾸로 원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